자, 개장 이제 바로 준비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힘을 보태주시기 위해서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연구원이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김시은 연구원의 포인트 들어보고 그다음에 기업도 오늘 들어볼까요? 네, 오늘 준비한 거는 코로나 확진자 그렇죠. 수가 3,000명이 돌파할 것이라는 예상에 의해서 관련 종목군들을 이제 준비를 해왔는데요. 일단 많은 분들이 느끼시겠지만 지수가 박스권 갇히게 되면서 순환매 시장이 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메타버스라든지 NFT라든지 특정 섹터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들어서는 반도체도 미국 출장 관련 이벤트라든지 실적 관련해 가지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일단 시장은 꿈을 먹고 있는 그 종목군들 위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위드 코로나 선언한 지 2, 3주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 신규 확진자 3,000명대를 육박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위중증 환자도 500명을 육박을 하게 되면서 의료계도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서 실내 활동도 증가를 하게 되고 많은 분들이 느끼시겠지만 주말에 나가다 보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네. 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사람이 몰리다 보니까 확진자 수도 늘어나게 되고 또 수능이 내일로 나오고 수능이 내일인데 그에 따라서 수능이 끝나게 되면 청소년층도 이제 많이 돌아다니게 되고 그에 따라서 확진자도 늘어나고 전면 등교 이야기도 있고 돌파 감염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에는 부스터샷 단축 방안도 발표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기 때문에 네. 코로나 치료제 셀트리온이라든지 아니면 진단 키트 시젠이나 휴마시스라든지 아니면 음압병동 같은 GH 신소재 같은 관련주들을 한번 주목을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물론 게임의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이벤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리비안이라든지 리비안이 거의 시총이 2배 가까이 네. 나타나고 있고 게임주도 계속해서 좋은 호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전거래일에서 시간에서 우리기술 투자라든지 한화투자증권이라든지 두나무 관련주들 상승하게 되면서 관련주들 이벤트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빠른 재료는 식상해지긴 했는데 네, 식상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계속해서 손이 나간다는 게 우리 시장에서 주목을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빠른 순환매가 예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굉장히 길게 보시기보다는 짧게 일단 단기적으로 빨리 대응을 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워낙 지금 국내 증시는 늘 반복되지만 NFT와 메타버스 그리고 또 블록체인, 가상화폐, 이제는 인공지능 얘기까지도 번지고 있지만 조용히 지금 태동하는 쪽의 시세는 주목은 잘 안 되지만 이따 한 10시경 질본 발표가 나올 겁니다. 중대본 발표가 나올 텐데 오늘 3,178명 정도 예상이 됩니다. 지난 추석 이후에 3,000명대는 두 번째죠. 근데 이게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지금 계속 확진자가 상승세고 부스터샷을 확대하는 그런 주도 늘어나고 있고 또 독일도 코로나19 사상 최고 속도로 확산된다는 얘기가 있고 베트남도 지금 9,000명대. 분명히 확 수면 위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코로나는 존재한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기업을 네, 오늘 그래서 기업을 가지고 왔는데 휴마시스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진단키트 관련주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난주 ST 바이오센서 MSCI 편입 이슈로 인해서 진단키트 관련해가지고 순환매가 돌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위드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일단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PCR 캐파로도 이제 감당을 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에 따라서 정확도는 조금 떨어질 수는 있어도 간편하게 검사를 할 수 있는 자가 진단 키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회사원분들이 느끼셨겠지만 같은 건물 내 확진자가 다녀갔다 그러면 빠르게 편의점에 가가지고 진단 키트를 구매하시는 경험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가 진단 키트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아질 것으로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실적도 굉장히 탄탄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해외 매출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앞서서 설명했듯이
뭐 유럽이라든지 뭐 아시아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나라에서 그 확진자 수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도 위드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그 코로나 11 확진자 수가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진단키트의 수요도 4분기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주요 진단키트 기업도 매출 성장세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매출의 뭐 284% 나오는 뭐 1,300억 정도의 계약 공시가 뭐 그 한 달 전쯤에 나왔던 걸로 굉장히 한 달이 아니라 뭐 굉장히 이슈가 되었었는데. 근간에. 네네. 그 뭐 3분기 연결 실적 같은 경우에도 뭐 영업이익이 막 약 700억 정도 나왔는데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뭐 8,000%가 증가를 하게 되면서 작년 코로나 흥행할 때보다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나타냈다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에 따라서 뭐 실적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다는 점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뭐 해외 경쟁사의 이제 진단키트 대규모 리콜 결정에 따라서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해외 경쟁사 이제 뭐 진단키트 정확성이 떨어지게 되면서 200만 개 리콜을 하게 되면서 휴마시스가 굉장히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뭐 지난달과 이번 달에 뭐 셀트리온과 뭐 미국 정부가 항원 진단키트를 공급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수혜를 얻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휴마시스가 뭐 공동 개발을 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기대감도 상당히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백신 패스라든지 아니면 뭐 트래블 버블이라든지 관련 시장이 도입을 하게 되었을 때 시장은 더욱더 커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뭐 네. 진단키트 관련주들 물론 계속해서 주가가 쭉 흐름세가 무거웠죠. 많이 무거웠고 이제 조정이 나오다가 다시 한번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위드 코로나에서 확진자 수가 증가를 했을 때 진단키트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앞으로 위드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시장 전방성이 굉장히 좋다는 점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16,500원에서 17,200원 라인 에서 매수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이쪽 부분에 그 매물대가 상당히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 뚫게 되면은 목표 2만 원은 금방 뚫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4,350원 제시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나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가격 참고하시라고 친절하게 김시은 연구원이 가격 전략도 제시해 주셨고 내용은 뭐 쭉 들어봤습니다만 중요한 건 오늘 이제 다시 코로나19 확진자 수 3,000명대가 어떤 시세에 영향을 줄 거냐. 이게 포인트였죠. 네.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동훈 팀장님. 자, 우리 개장 준비 이제 5분 남았으니까 본격적으로 들어간다면은. 뭐 이제 이렇게 준비하라는 사실 좀 글쎄요. 생뚱맞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플랫폼에 모두들 집중을 하고 있는데 사실 최근에 좀 부각되고 있는 어제 이제 최근에 주가 흐름 보시면 가장 특징적인 종목 중 하나가 LG노텍이에요, 사실. 네. 뭐 LG노텍 같은 종목이 주가가 갑자기 올라오고 있는데 결국 그런 부분들의 배경이 이 메타버스 시장이 성장을 하면서 하드웨어에 대한 관심이 또 확산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뭐 아시겠지만 내년에는 이제 뭐 지금 이제 이름 바꾼 페이스북에서 이름 바꾼 메타라든가 또 이제 소니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들이 전부 다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차세대 그 XR 헤드셋을 출시할 예정이에요. 네. 결국 메타버스가 완벽하게 구현되기 위해서는 기기가 필요합니다. 하드웨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플랫폼만 있고 소프트웨어만 있다고 해서 메타버스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완벽한 메타버스가 아니죠. 사실은 이제 메타버스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뭔가를 쓰고 이제 접속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 메타버스 그 어떤 공간에 우리가 이제 그 참여를 해야 된다는 건데 네. 결국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제 기존의 어떤 그 헤드셋보다 훨씬 더 이제 성능이 뛰어난 우리가 이제 기존에 뭐 이제 우리가 가상현실, 증강현실을 구현하는 헤드셋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뭐 오큘러스 여러분 잘 아시는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관심을 끌었는데 그거보다 이제 훨씬 더 성능이 좋은 뭐 이제 오큘러스면 여러분들도 뭐 머리 아프다, 두통 생긴다 이런 분들 많으신데 어지럽다 뭐 이런 분들 네. 많으신데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해결을 한 그런 이제 차세대 헤드셋들이 내년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출시가 될 거고요. 여기에는 뭐 이제 디스플레이 화질의 개선이라든가 또 이제 그 저장 용량을 확대한다든가 또 이제 센서라든가 카메라 기능을 강화한다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구현이 되기 때문에 엄청난 품질의 개선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결국 이런 그 글로벌 그 XR 시장이 작년에 한 78억 9천만 달러 규모였는데 2024년 한 5년 정도 지나면은 이게
1,300억 달러 규모까지 늘어난다는 거예요. 연평균 따졌을 때 한 77%의 성장세인데 네. 결국 이런 부분들, 결국 이제 메타버스의 완벽한 그 세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하드웨어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주목하는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뭐 LG노텍 같은 종목들이 부각되는 이유고 더 나가서는 뭐 디스플레이 관련주, 고화질 디스플레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더 나가서는 카메라라든가 센서 여기다 엄청나게 달려요. 당장 이제 뭐 그 소니의 제품만 하더라도 그 센서라든가 카메라가 한 15개 이상 달리거든요. 네. 그런 것만 놓고 보더라도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밸류체인이 조금은 이제는 다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기존의 어떤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거 이상으로 이 시장이 상당히 부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플랫폼만 보지 말고 이런 하드웨어 쪽 좀 봐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준비하라 해서 네. 거기에 부과하면은 통신이죠, 통신. 그렇죠. 지금 5G를 건너뛰고 6G로 그렇죠.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5G로는 저 메타버스가 안 되거든요. 자율주행이고 뭐 안 돼요. 6G로 가기 위해서 위성을 띄우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항공우주 테마가 부연듯이 네. 쓱 따라가고 있고 지난번 뭐 누리호 발사에 이제 이슈가 있어가지고 좀 시세 기복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도 같이 디바이스로 볼 수 그렇죠. 있는. 네. 자 이제 개장이 임박했으니까 호가 접수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개별주 호가들 들어오는 것 중에 좀 특이한 부분이 있을까요? 역시나 메타버스다. 메타버스다. 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MP 전날 상한가 갔으면서 이제 예상 등락률 3%대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덱스터 역시 3%대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충돌나는 느낌이죠. 매물도 좀 나오는 것 네네, 같아요. 조금 매물 일단 뭐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 위메이드가 이제 경고에 들어갔고, 네네. 그죠? 네. 위메이드 맥스도 그에 따라서 이제 비슷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군들 역시 계속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맥스트 같이 그 메타버스 시장이 주도를 하지만 일단 좀 높은 위치 에너지가 조금 높은 종목군들이 조금 무서우시다 싶은 분들의 경우는 맥스 같은 종목군을 한번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는데 맥스트. 앞서서 설명했다시피 이제 뭐 플랫폼보다는 이제 소프트웨어라든지 하드웨어에 집중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맥스트 같은 경우에는 국내 유일의 뭐 AR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메타버스 뭐 관련해가지고 뭐 메타 플랫폼즈와도 이제 연결이 돼 있는 뭐 네. 관련 종목군들이기도 하고 위치 에너지가 상당히 낮은 종목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관련해서 좋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좌 호가 잠깐 봤고요. 또 문 연 다음에 다시 들어가서 더 깊게 들어가 보죠. 자, 준비합니다. 하이브는 어떨까요? 그 BTS가 LA에 오프라인 공연 지금 예정하고 있죠. 사실 이제 오늘 제가 뭐 준비한 그 이렇게 준비하라 중에서 이제 그 내용이 좀 있었는데 네네. 그건 이제 그거 아까 누락이 준비 안 하신 됐는데 거, 못 하신 예. 거 미리 좀. 사실 이제 그게 그거죠. 저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지금 앵커에서 그런 말씀해 주셨지만은 이제는 그러니까 사실 최근에 뭐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엔터테인먼트 업종도 올라가는 재료가 NFT 메타버스였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조금 거기서 좀 벗어나서 본업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당장 BTS가 11월 27일, 28일 그리고 12월 1일, 2일 미국 LA에서 이제 오프라인 콘서트가 예정돼 있는데 어제 언론에도 보도가 됐지만은 그 지역의 숙박비가 25배가 폭등을 했다는 이제 그 언론의 기사가 떴어요. 그러니까 네. 그거 보러 오느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별 2개짜리 모텔도 지금 방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지금 이렇게 뭔가 억눌려 있던 수요들이 분출되기 시작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하나 제가 이제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게 사실 코로나19 국면에서 가장 좀 여러분들께서도 염두에 두셔야 되는 부분들이 우리나라 소위 말하는 그 K 컨텐츠, K 팝의 그 어떤 그 저력이 굉장히 그동안에 좀 이제 더 확대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이제 그 온라인 상에서 이게 이제 그동안 계속해서 이제 온라인 상에서 쌓여 왔는데 네. 이게 오프라인으로 분출될 시기가 온 거죠. 뭐 하이브 지금 이제 BTS뿐만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올해 말 내년에 가장 그 중요하게 여러분들께 생각하셔야 되는 그 엔터 4사의 중요한 경쟁력은 아티스트 라인업입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컴백들을 할 거고 뭐 블랙핑크라든가 이번에 이제 공연할 거고 마찬가지예요. 이제 뭐 어느 지금 뭐 SM도 마찬가지고 다들 이제 오프라인 공연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은 결국 아시겠지만은 오프라인 공연에서의 매출은 기존의 어떤 매출에서 점프업이 돼요. 네. 그러면 이제 내년의 실적이라든가 향후 한 1, 2년의 실적은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이 부분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뭐 주가를 끌어올리는 게 NFT 메타버스 같은 미래의 어떤 그런 그 미래의 어떤 그 먹거리
기대감 이런 것들이라면 여기서 이제 현실적인 숫자들이 찍힐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아마 내년에 본격화된다면은 상당히 이런 그 플랫폼의 성장과 더불어서 아티스트 활동이라는 본업의 경쟁력 강화가 결국 내년 엔터 산업의 관심 포인트고 지금 여기서 엔터 산업이 싸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하지만은 여기서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사실 좀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또 하나의 그 양념처럼 들어가는 뭐 2차 전지로 치면 소재에 이제 뭐 다양한 것들이 들어가듯이 엔터도 이제 재료들이 막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티켓이라고 하는 거 그거를 이제 어떤 형태인지 는 모르겠지만 NFT화를 시켜서 값비싼 빅티켓을 이제 나만의 그 소유물?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런 거죠.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러니까 그 단순히 티켓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룹의 어떤 기획사에서 이제 신인 그룹을 데뷔시키는데 네. 데뷔시키기 이전에 이 신인 그룹의 영상을 찍어요. 그래서 이걸 NFT화합니다. 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 그룹이 만약에 떴을 때 이 NFT 영상은 엄청난 값에 팔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희소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NFT는 희소성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 게임도 마찬가지고 엔터도 마찬가지고 결국 이 NFT가 계속해서 부각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렇게 뭔가 갖다 붙일 때가 많아요, 되게. 그리고 이런 그 말씀하신 희소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재료들이 많다는 겁니다. 네. 결국 이런 것들이 아마 향후에 어떤 굿즈를 팔듯이 우리가 지금 굿즈 판매로 수익을 얻듯이 이런 NFT 판매로 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하나 커질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 뭐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는 이런 그 엔터테인먼트 업계에는 또 하나의 그 중요한 매출원으로 자리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조금 지금부터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 NFT를 왜 사느냐고 하면은 뭐 한 30년 후에 골동품처럼 그게 그렇죠. 이제 조던 카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거죠. 네. 그런 거죠. 네. 자, 김시은 연구원도 뭐 끝으로 쭉 짧게 뭐 하실 말씀? 뭐 끝에도 오늘 시장도 역시 뭐 가는 섹터만 가는 종목 시장이다라고 네. 정리를 해드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가는 것만 여기 간다. 뭐 당분간 계속해서 할 것으로 당분간 이런 시장이 지속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일단 계속해서 가는 시장 같은 경우에는 위치 에너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손이 잘 안 나가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일단 다른 종목군들도 한번 다시 눈을 돌려봐야 할 때가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반도체라든지 반도체도 다시 한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 실적적으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가지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아니면 이제 뭐 다음 주도 섹터로 거론되고 있는 자동차 관련주들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시야를 좀 넓혀라. 네네. 네, 이걸 결론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장을 함께해 주셨습니다.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팀의 이동근 팀장과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